발견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언제일 것 같아요? 80년대? 더 일찍이었겠지. 60년대? 60년대? 그래봤자 어쨌든 100년 안 됐다. 100년 안 됐다. 적어도 그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큰 관측 장비도 있고 맞아요.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을 것 같잖아요. 1992년이에요. 그때 진짜 놀랍지? 내일은 늦으리 나 초2인데? 하던 그만큼 행성이 관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과장청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과 함께 우주 그너머 어딘가에서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외계 생명체, 지적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그러면 외계 행성에 대해서 그 그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성님께는 죄송하지만 항성은 필요 없다. 음. 행성 행성.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지?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큰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한 것들도 있고 사실은 예전만 하더라도 천동설이 이제 대세였잖아요. 네. 지동설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을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렴 지구가 보이니까. 중심인데 모든 거는 세상에 바깥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동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불과 뭐 몇백 년이니까요. 코페르니쿠스. 네. 지동설이 나오기 시작한 게 500년대? 얼마 안 됐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조금씩 받아들여지는데도 오래 걸렸죠. 그리고 나서 1700년대에 토머스 라이트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영국의 네. 천문학자가. 우리가 만약에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면은 하늘에 한 밤하늘을 봤더니 별이 진짜 많아. 그러면은 밤하늘을 중심으로 저 별에도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이 있고 저 별도 이런 행성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이거 듣자마자 당연히 우리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 사고 자체가, 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증거가 있는데 행성은 증거가 없었던 거지.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성이다 아니다라는 개념 자체도 완벽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말 거기에 심도 있게 심취한 몇몇의 학자들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이론이라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눈같이 그림을 그려요. 별을 네. 밖에 다른 별을 눈으로 그려놨어. 아하. 그리고 그 눈에서 뭔가 다른 행성들을 돌아보는 거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놨어. 의인화하듯이. 의문하듯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처음으로 뭔가 기록에 남아있는 외계 행성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있을 수 있다. 역사 우리가 자료죠. 그냥 원 오브 댐이라면 다른 항성에도 딸린 식구들이 있겠지. 그럼 그분이 근데 발견을 처음 한 거는 아니죠. 발견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언제일 것 같아요, 레즈님? 그래도 적어도 100년 전. 100년 전. 얼마 안 됐다고. 얼마 안 합니다. 됐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주가 이렇게 큰 거 허블 이후가 아닐까. 허블 이후. 허블 이후. 40년? 40년? 지금 40년이면 얼마야? 40년이야. 벌써 40년 전이라고 해봐야 별로 안 됐네. 80년. 80년대? 80년대? 더 일찍이었겠지. 60년대? 60년대? 그래봤자 어쨌든 100년 안 됐다. 100년 안 됐다. 그렇죠. 뭐 60년대, 70년대. 적어도 그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큰 관측 장비도 있고 맞아요.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을 것 같잖아요. 1992년이에요. 그때 진짜 놀랍지? 내일은 늦으리 나 초2인데? 하던 아니 그러니까 외계 행성의 존재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행성이 관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야, 여기도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당연히 있을 건데 관측이 어려웠던 거야. 똑같이 왜냐면은- 외계인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외계 그쵸, 생명체 그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관측이 안 돼. 관측이 안 된다. 92년도예요. 처음으로 발견된 게. 그것도 우리 태양계 같은 별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행성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죽은 별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막 목성 잘 보이고 금성 너무 밝게 보이고 눈부셔요. 이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거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어. 응. 근데 제일 그거는 밝아.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이야. 네. 태양계라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깥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가까운 별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외계 행성이. 그 별빛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고 아, 빛을 내지 않으니까. 빛을 내지 않으니까 반사만 시키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 작은 거야. 맞아. 우리 태양이 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금성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허블로도 안 됐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맨 처음 외계 행성을 발견한 건 1992년도에 펄사라고 하는 중성자별. 펄사라고 하는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한 6, 7배 큰 별이 이제 나중에 폭발을 하고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고 남은 이제 핵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게 정말 빠르게 회전을 해요. 이건 양자역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정말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요. 위아래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아래로 나오는데 어떨 때 이렇게 딱 우리 지구와 방향이 맞으면은 지구에 관측이 될 거 아니야. 하필이면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지. 등대처럼.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등대. 우주의 등대라고 불러요. 펄사를. 근데 이 시계가 너무 정확해요. 그 0.00000001초보다 더 정확해요. 항상 그러겠지. 돌아오는 시간에. 이 가군 동량 보존 때문에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니 이거 없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촥촥. 정말 오차 없는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돌고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오차에 정말 미세한 틈이 생겼던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지. 오, 야, 신기하다. 잠깐, 일단 오차가 없어요. 그러면 없어야 처음에는 되고. 이랬을 거야. 야, 이게 외계 생명체가 우리한테 주는 신호인가 보다. 아이, 그거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 펄스 자체를 관측을 했는데 정말 약간의 타이밍이. 약간의 빈틈이었던 거거든. 약간의 빈틈인데 그게 바로 행성이 지나가면서 그 펄사를 살짝 가렸던 거지. 그러면서 그래서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고 92년도에 발표를 해요. 하나가 발견이 됐다고.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가서 이게 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있다. 그걸로 있네. 뭐가 가리네. 관측됐다. 이게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RS15 전파 망원경으로 크게 전파 신호만 본 거거든.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도 있어요. 오차 범위도 관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망원경의 해상도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오차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게 행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른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그 논문을 93년도에 철회합니다. 야. 왜 또 그거를 인정을 한 거지. 과학자의 자세인 거야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반박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맞는 말이야 이런. 그런데 93년도에 다른 펄사 주위에 이 펄사 말고 다른 펄사 주위에 발견이 됐다고. 행성이? 그것도 2개나 이번에는. 이번엔 다른 2개야. 천문학자들이. 다른 천문학자가 2개나 발견됐다고 이걸 확실하게 내세웁니다. 나는 지금 철회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린 2개 이러면서 그치. 이제.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개인 거예요. 1개가 아니고 2개인 거야. 그러면은 뭔가 확실하게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오차 범위에 있더라도. 1개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로 발견이 된 외계 행성인데 그럼 92년이라고 봐요? 93년으로 봐요? 보통? 일단은 92년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발견이 되는데 애초에 92년도에 발견됐던 철회했던 논문이죠. 네. 나중에 그 맞구나. 외계 행성이 맞은 걸로 검증이 돼요. 밝혀졌군요. 이게 이제 철회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 이게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기엔 근거가 아직은 모자르다로 야, 더 생각해야겠네. 채워올게요. 그렇죠. 그래서 92년도를 최초로 볼 거냐 93년도를 최초로 볼 거냐 이거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보통 92년도를 최초로 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발견한 외계 행성이 정말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외계 행성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2019년? 갑자기? 네. 201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미셸 마요르 박사하고 디디에 쿠엘료 박사님. 요 두 분은 사제지간이에요. 야, 이 92년에 발견한 분이거나 93년에 발견한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치? 왜냐하면은 그 공로가 태양과 비슷한 항성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공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누가 펄사면 안 되네. 펄사는 죽은 별이고 너무 빨리 돌고 있고. 그렇죠. 이분들은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한 게
95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왜 첫 번째 발견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아니면 한참 후에 발견한 아니면 95년도에 92년도는 오케이 철회했으니까. 어. 그러면 하다못해 93년을 줘야지. 왜 95년을 밑보였구만. 그렇죠. 준 왜 거죠? 좋냐?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뭐라고 그랬죠? 외계 생명체야. 생명체. 외계 생명체인데 펄사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는 외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죽은 에너지가 너무 세게 나오고 온도도 말도 안 되는 높은 데다가 거기에 나오는 방사선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에서는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으로 펄사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있었어도 뻥 하는 순간 다 그치. 싹 사라졌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95년도에 태양 주위를 도는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도는 살아있는 별 가능성 있는 행성을 발견한 첫 번째 분이구나. 가능성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첫 번째 분이에요. 당시에 디디에 쿠엘로가 대학원생이었고 네. 미셸 마요로 박사님이 지도 학생이었는데 그때 발견한 공로로 받았죠. 근데 스승이 발견했으면 제자는 왜 같이 상을 받았죠? 왜냐면은 데이터 분석이랑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하고 컨펌이나 이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게 외계 행성이 될까 두 분이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한 거니까. 교수와 대학원생의 그런 관계.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학원생이 쓴 거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근데 이 디디에 쿠엘로 박사님은 사실은 천문학 전공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컴퓨터공학 쪽이었어요. 오. 근데 이거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꼬신 거지 미셸 마요 박사님.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자를 잘 둔 덕에 그리고 성관이 있었으니까 높은 상을 받았는데 제 생각은 92년, 93년에 일단 어쨌든 간 죽은 별이지만 외계 행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졌잖아요. 그럼 사실 너도 나도 막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도 나도 뛰어든 거는 이미 한참 전이죠. 이미 한참 전부터. 80년대부터 외계 행성을 찾겠다고 막 연구를 하던 사람들도 엄청 많죠. 왜냐면은 이론들은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 외계 행성에 네. 대한 이론들은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그렇지.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약간 노벨상 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무조건 찾아. 그리고 역사에 남잖아. 내가 딱 최초로 이름이 맞아. 남지. 외계 행성을 찾았어. 최초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표현이자 존경의 의미예요. 그럼요. 정말로. 그러네. 엄청나게 많은 그룹이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프리 마시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제프리 마시라는 분이 약간 외계 행성의 이론도 빠삭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찾으면 이 그룹이 강력한 연구 그룹도 있고 데이터도 너무 많고 관측 데이터도 많고 이러니까 찾으면은 제일 먼저 찾겠다 이렇게 생각했구나.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못 그리고 찾았을까나? 그러니까 왜 못 찾았을까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미셸 마요로 박사는 찾긴 찾았는데 항상 이게 전공은 아니었고 약간 열려 있는 자세였어요. 열려 있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은 것 같은데 우리만 검증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팀한테 보낸다. 버틀러 지금? 박사와 제프리 마시 박사님 확인해달라고.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맞다고 검증을 해줬어요. 근데 이 미셸 마요로 박사하고 디디에 쿠엘로 박사가 찾았던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수성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오. 그런데 질량은 목성 정도 돼. 와 이거 그러니까 잠깐만. 오 이거 뭐야? 지구형 뭘까? 아니구나? 가스형 행성이에요. 근데 왜 안 날아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으로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왜? 근데 발견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봐달라고 했더니 패턴은 반드시 외계 행성이어야만 나오는 패턴인 거야. 맞는 거 같은데. 맞구나. 버틀러 박사들 맞구나. 너네 맞아요. 라고 되게 쿨하게 인정해줬어. 외계 행성 찾았네? 그래서 인정을 해줬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런 걸 발견을 못했다고? 하고 버틀러하고 제프리 마시 교수도 뒤져봤지. 왜 못 찾아? 있었어? 근데 그때는 수성보다 가까운 게 거리에 그런 게 있을 그런 것들은 다 빼낸 거야. 아. 자동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있을 수 없어. 오류. 그런 행성들은 존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관측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뺀 거지.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이게 독이 그렇지. 됐어.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못 찾아낸 거야.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왜 지나간 데가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마존의 숲을 지나면서. 근데 여기서 막 내 귀에 막 소리가 야악 하고 들리면 이거는 아닐 거라 생각해. 왜냐면 이 숲 안에서 저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걸은다고 걸렀는데 알고 보니 이제 사실 검증하려면 그 큰 애가 가까운 데를 지나니까 훨씬 더 이제
증거가 명확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그걸 무시했던 거지. 하면은 아닐 거야. 실력이다. 응. 실력은 실력이죠.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옛날에 그 왜 걸러진 기록들. 자료들 있잖아요. 네.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유 아까워라. 미리 있었지, 이미 있었지. 근데 그거는 버려진 자료라고. 왜냐면은 이미 후보로 된 자료를만 관측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렇죠. 지금처럼 막 머신러닝을 단체로 돌릴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수기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프로그램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우리 예전에 그 다윈 편에서도 나왔었지만 월리스처럼 우리 3년 전에 이미 있었는데라고 나중에 발표하면 안 되나? 그럼 아니 근데 양아치지. 우리 여기 버려진 자료 여기 우리 5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양아치지. 근데 이 되게 웃긴 사진을 보면 2019년도에 노벨상을 발표를 했을 때 되게 뜬금없이 사실은 뭐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노벨 그 외계 행성에다 준 거거든. 그러니까. 아,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90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90년도이고 2019년도잖아. 한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갑자기. 그 준 이후에 거잖아. 묘하게 의가 상했을 것 같아. 그건 누가, 아닌가? 누가? 이 팀들이 이 팀과 아니.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셸 마요로 박사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나한테 갑자기 준다고? 아 왜냐면 그때는 기대를 했겠지. 한 그렇지. 90, 그치? 한 10년 90년대는. 기다렸어.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대를 했을 거야. 근데 2019년이면 너무 뜬금없잖아. 지금 갑자기. 30년 지났어. 30년. 발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안 줄라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요즘 외계 행성 너무 많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최초기는 한데. 근데 뭐 갑자기 준다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노벨 물리학상 줄 때 관심도 없었나 봐. 비행기 안에 있었대요. 어디 가고 계셨나? 강연 가고 있었대. 어. 19년도에 무슨 학회에 발표를 하고 있었대. 근데 비행기 왜 끄잖아. 전화 에어플레인 못 모드, 받잖아. 하고 끄고 있다가 지금 노벨상 수상인데 지금 전화를 못 받아. 근데 내렸는데 전화기 불나고 막 난리났어. 매일 막 터지고 막 띠딩 막. 그래서 뭔 일 났나? 프레스들 막 와 있고. 막 그 사진 보면 되게 웃겨. 그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 공개한 사진이 공항 그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 나 상 받았다고? 막 약간 그거. 여기 오는 거 아내한테 말 안 했는데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노벨?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몰래 온 건데. 지금 이게 기쁜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사람이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으면 이게 맞아.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넋이 넋이 나간 나간 거지. 이게 맞나? 지금? 그거야. 그거. 나? 그 사진이 네. 되게 짤로 되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맞아. 나도 봤었어. 나도 봤었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고뇌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놀랐어요. 진짜 놀란 거야. 진짜 놀란 이 모습인 거지. 진짜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맞아, 올렸어. 공식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되게 귀여우시네. 너무 좋다. 이게 이런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안경을 이게 노안이기 때문에 이걸 벗고 확인해야 돼. 이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몰라. 생각도 못해. 나는 나 같으면 여기 노벨상 수상자가 앉아있어 어떻게든 사인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기도 몰랐거든. 그리고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지인들이 장난쳤을 수도 있잖아. 처음에 못 믿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갑자기 나한테 노벨상 준다 그러면 나는 계속 이럴 것 같아 사람이. 나? 좋겠지. 그래도 그쵸? 맞아. 제가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다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어. 브라이언 슈미트 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 최근에. 야. 왜냐면 제가 강연 호스트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타기 전에 전화나 막 이런 거 오냐고 연락 오냐고 미리 연락이 오냐고. 그 우리 연예인들 그 왜 시상식 전에 할 때. 알려주냐 그치. 그거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 약간의 그렇지. 힌트. 샵에 가서 머리 좀 하고 오세요. 약간 요 정도. 그렇죠, 요 그렇죠. 정도. 살짝.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애기 뭐 딸이면은 뭐 그렇지. 맞아요. 넌주시 그냥. 그런 식으로 온대요. 근데 오는데 어.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가 온대. 뭐라고? 그럼 꼭 받으세요. 그거는 미리 주는 것도 아니네. 그걸 미리 주는 게 아니야. 10분 전이면. 전화해서 10분 뒤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받으시면 민망해요. 아니. 이런 거? 노벨 물리학상에 이제 수여가 될 것 같은데 응. 우리 브라이언 슈미트님 박사님 썰이에요. 펄메터 교수님이 같이 받았는데 공동 수상.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이 전화번호 아냐고. 아 그때 노벨상 위원회인 건 말 안 하고. 아니야 했지. 말하고. 말하고 이쯤 되면 여기도 긴급한 거야 이제. 급하게 10분 지금 뒤에 통화를 해야 지금. 되는데 어.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도 응. 수상자하고 직접 통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죠. 한 10분 15분 전이래요. 아니 근데 그거 너무 그 간격이 짧다. 하루 전에는 알려줘야지. 뭐 사람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되게 중요해,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필즈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 허준희 교수님 타셨잖아요. 네. 되게 오래전에 알려주셨거든요. 아 진짜. 적어도 한 10개월 전, 9개월 전에는 그것도 알고 너무 계셨고. 일찍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줘 그러면 미리 그치, 알려주지 그치. 말고. 왜냐면은 그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고 필즈상 영상도 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업적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필즈상 발표할 때 그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퀄리티가, 고급져요. 일부러 제가 노벨상에 다른 길을 가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것 네, 같아. 노벨상은 딱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되게 진짜 모르는 거네.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 비행기 안에 있었으니 통화가 됐을 거야. 10분 전에 알려주는데 10분 전에 어떻게 비행기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리니까 그 표정이 나오는 거야. 진짜로. 내가 기대한 거는 약간 기장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했으면 어땠을까? 그건 가능하잖아요, 사실. 아,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아니 기장한테도 지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화해? 어느 비행기 타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이렇게 촉촉촉촉 해갖고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너무 멋있긴 멋있을 것 했겠다. 같아.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BJS를 타셨다면 카톡으로 연락이 됐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분 네네네. 전에. 아. 그래서 그분 찾으셨답니까? 10분 전에 연락해서 막 어떡하죠? 네, 찾으셨대요. 어. 연락을 받으라고 했대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밤이었거든. 미국 시간으로 엄청 음. 늦은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구나. 와이프랑 손잡음 이렇게 딱 보면서 뭐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랬나? 부엌에서 나 노벨상 탔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왜 와이프가 응? 그 전화를 받고 그래서 둘이 약간 벙쪄 있는 상태로 이제 발표가 된 거지. 약간. 그걸 딱 보면 이제 실감이 나면서 그렇지. 축하한다고. 그게 더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안 해. 왜 바로 옆에 있어? 이 시간이 누구야? 근데 이게 노벨상 탔대. 불 다 켜! 일어나! 전화해! 부모님한테 전화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잖아. 그렇죠. 진짜 아니요, 한송님은 가능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네네네. 브라이언 슈미트 교수님 너무 재밌으시더라고.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약간 맛깔나게 적극적으로. 잘하세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외계 행성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이제 외계 행성 하면은 이제 연상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봐왔던 그죠? 예를 들면 그 아바타의 그 행성 있잖아요. 이게 둥도 떠 있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밖에 연상이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인터넷에 나오는 뭐 눈의 행성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뭐 뭔가 생각이 아무튼 되게 들어요. 특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관측한 외계 행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관측한 외계 행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나비족 같은 그 판도라 행성 같은 그러니까. 모습일까? 뭐 지금도 제임스 웹으로 어디 외계 행성을 관측했다 하면은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관측 이미지인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관측적으로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관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찍어도 그렇게 형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증거만 있는 거네. 빛이 그렇죠. 어두워진다 정도. 거기에 그렇죠. 있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 뿐. 대기 조성 정도. 대기의 조성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항성님이 또 여러분 항성님 SNS에 팔로우 하시면 제임스 웹에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가장 빨리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성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네네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깨알 홍보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찍거나 확인한 외계 행성의 모습은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외계 행성의 모습들은 모두 상상도예요. 아 정말요? 전부 상상도인데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상을 한 거죠. 그쵸. 대기 조성 성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메탄이 많을 것 같아. 메탄이 이 정도 있네. 그러면은 그 메탄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라면은 어때? 이런 이 정도 모습일 이 정도 수도 있겠다.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질량이 땅이 있는 곳도 발견이 됐어. 음. 바다가 몇 %, 땅이 몇 %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그 정도만 그리고 어. 전체적인 색깔을 항상 과학적인 관측된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상상도를 그려내는 거죠. 아니 그럼 제임스 웹 그 좋은 망원경으로 실제로 눈으로 본 관측한 외계 행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렇게 사진 이미지로 얻어내는 거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점이에요. 망원경으로 별 본 적 있으세요? 망원경으로 별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진짜 그 별의 모양을 본 적은 없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짝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을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점이에요. 그냥 별이에요. 반짝 이렇게. 그냥 별이에요. 예, 그거랑 우리가 똑같아요. 행성은 형태가 보이고 아니면 뭐 심우주 뭐라고 은하라든가 아예 성운 성단 이런 건 보이는데 별은 똑같이 점이다. 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어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뭐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뭐 형태는 당연히 구겠지만.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행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관측을 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 변하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대기 조성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뭔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정보들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들 그래도 뭔가 특이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행성 자체를 발견해내는 방법 자체에는 사실 변함이 없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예를 들어 시선 속도 측정법이라든지 측광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시중력 렌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찍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 그거는 증거잖아. 그치. 직접 찍었는데 찍는 거는- 거기서 사람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근데 사람까지는 아니고 행성을 찍는 게 어렵다니까 지금. 사람은 고사하고 모습이라도. 낮에 한낮에 운전을 할 때 햇빛 너무 부시면 이거 내리잖아요. 내리잖아요. 선바이저 내리잖아요. 네. 그죠? 선바이저 내리면은 다시 그 앞쪽이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외계 행성은 이 별 주위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돌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리는 거야. 거기만 딱 별을 가리면은 주위에 반짝이는 게 반사되는 게 보이겠죠. 네. 손가락으로 가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직접 촬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동그란 형상이 보여요. 이야, 그거 대단하네. 그게 약간 테두리처럼 이렇게. 약간 테두리처럼 동그란 형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얘네는 행성이니까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도는 게 보여요. 오랫동안 한 20년 이렇게 관측을 해야 이렇게 아직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지. 막 과학기술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물리학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이기 때문에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이 딱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없는 게 것이다. 현실이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가지 않는 한. 그래서 차라리 가는 게 빠르겠다. 빠를 수 있어. 가서 찍어오는 게.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할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나는 이게 한 번도 관측이 안 된 줄 몰랐어.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뭐 했는데. 맞아. 허무하게 느껴질 그러니까 수도 있는 것 존재를 관측을 한 거지. 여기에 있다 없다를 존재를 그렇죠. 관측을 하고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대기까지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는 확실은 한데 일단 한번 관측하고 나면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계속 그쪽을 좀 겨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죠. 아마추어 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 전문학자들이 관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도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는 힘들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제임스 하고서 웹으로도 못 찍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만약에 전파 신호를 보낸다면 누가 봐도 인위적인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건 인위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가 있다. 그래서 모르스보 같은 걸 소수로 쓰는 거야. 2, 3,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는 거를 누군가 알아내면 그럼 이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럼. 그건 관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호를 받아야지. 신호를 받아서. 네. 세티한테 맡기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근데 적어도 저기에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 외계행성 있다까지를 누군가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집단지성으로 수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전파를 그쪽 갖고 와글와글. 있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외계 이야기가 제일 재밌고 제일 재밌습니다. 외계 얘기는 항성님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다. 하지만 약간 우리의 동심은 조금 파괴됐다. 아. 생각보다 뭐 아는 게 없네. 맞아요.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시그널 받는 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그널이 사실은 아예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서 1977년도에 그 유명한 와우 시그널이라고. 와우 시그널. 어떻게 그 와우 시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호의 세기를 1부터 9단계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신호가 나서 1부터 9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A, B, C, D를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6, E, Q, J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센 시그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쵸? 그래서 거기에 관측을 한 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우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너무 놀라서 와우. 그 와우 시그널이. 근데 다시 한번 관측을 하려고 보고 했는데 이제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왜 신호 같은 것들도 대기에서 여러 신호들이 합쳐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쵸, 구분이 그쵸. 안 되는 거야. 그런 오류일 수도 있고 지구에서의 시그널인지 신호인지 정체를 밝히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쪽을 해서 계속 관측을 하려고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의 세기가 다시는.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상 현상이 관측이 된 적은 있다 정도. 그러면 우리 네. 황성님이 나오셔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의 동심을 와르르 파괴시키면서 맞아. 상상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없다. 믿고 있었는데 그런 거 없다. 노벨상 탄 분들도 잘 모른다. 10분 전에 화장실 갔다. 그러면 우리의 동심 파괴하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소감 한번. 동심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가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많습니다. 그쵸.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현실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과학적인 시선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팩트를 바라보자. 팩트를 어떻게 바라봐요. 과학적인 시선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학적 사고들 하는 것들. 얄미워. 이런 안 될 한성님. 그렇죠. 그래서 얄미워. 그런 것들과 함께 사실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왜 외계인은 존재해요? 저는 외계인은 존재해요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와우! 왜요? 그러면은 외계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어요. 들어요. 진짜 친구들 공감을 해줘요. 저는 그걸 공감하는 방식의 하나로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사실에 가깝고 그게 꼭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실에 가까우면서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아이들은 정말 외계 행성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집중을 하고 잘 알아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외계 행성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집중해서 듣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설사 동심을 파괴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외계 행성을 찾고자 하는지 거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가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인 외계인이 있나요? 외계 생명체가 있나요? 그게 시작이다.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축을 하는 거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좀 재밌게 했어요. 정말. 정말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옛날 이야기 하듯이. 저는 이런 팩트로 두들겨 맞는 게 좋습니다. 황성님의 제가 아내였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오빠 저 병은 왜 이렇게 붉어 신기하네 했을 때 저거는 산화초 성분이 많아서 그런 거야. 녹슨 거야. 이렇게. 저분은 이렇게 반짝거려 너무 아름다워. 저기는 너무 두꺼운 황산가스 그룹을 갖고 있어서 반사율이 높아서 그런 것뿐이야. 그러면 오해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상황을 봐가면서 여긴 과장창이니까 저기는 황산가스 우리는 구름이 많아서 과장창이니까 들어가는 그런 거죠. 순간 나비 펄펄 끓고 있어 자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하지 여긴 않아. 과장창이니까. 과장창이니까. 네. 따뜻한 분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즐거우셨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화이팅! 화이팅!